2월 10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건설업계가 심각한 인력난과 공사 지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텍사스 등지에서는 합법 체류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 관련 기업이 파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 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이민자 중 강력 범죄자는 14%에 불과하고 40%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인 것으로 드러나서 중범죄자 추방이라는 명분과 실제 단속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반발하면서 전국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까지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와서 반 아이스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만의 TSMC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반도체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한국 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과 xAI 등 주요 AI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전쟁 가능한 국가, 일본의 표현으로 보통 국가로의 개헌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를 내세우며 방위비 증액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여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전사자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32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탈영병도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가 되는 위해성 판단을 폐기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후정책의 대규모 후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법적 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텍사스주에서 살을 파먹는 기생 애벌레죠. 신세계 나사벌레가 유입이 되어서 재난 선언까지 발령될 정도로 현재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가 우편 투표를 포함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에 공감하면서 재외국민들을 위한 우편 투표 도입 등을 포함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어제 스노우보드에서 18세 유승은 선수가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설상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반면 조금 전에 펼쳐진 쇼트트랙 혼성 계주에서는 한국팀이 준결승에서 미국 선수와 엉켜 넘어지면서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 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이제 관세 정치인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이렇게 관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썩들썩 하도록 이렇게 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짓고 투자하는 조건으로 반도체 관세 면제를 또 이렇게 면제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그 상무부가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가 생산을 해서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에 납품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대미 투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생산 능력에 비례해서 또 수입되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무관세 쿼터를 늘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동안은 이제 관세를 막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무기 삼아서 이렇게 관세를 올리고 하던 모습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하는 그것에 맞춰서 또 미국 기업에 이렇게 납품되는 반도체에 관세를 무관세 쿼터를 좀 늘려주겠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요 IT 기업, AI 기업들이 그 반도체 수입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고 반도체 수입 비용이 이제 급증하면서 미국 기업도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숨통을 좀 트여주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좀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조금 반도체들을 필요한 만큼 수입할 수 있게 좀 숨통을 틔워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만큼 미국의 공장을 더 짓게 만들고 투자를 이만큼 더 유치했다라는 그런 경제 치적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런 노림수이지 않을까. 최근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 진행이 너무 늦다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좀 까다로운 투자 그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어제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 일본도 투자가 너무 늦다, 대미 투자가 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그동안 관세 정책을 지난 1년 동안 막 펼쳐왔는데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이 정도의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또 보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TSMC가 이렇게 나오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죠. 네. TSMC의 투자 규모가 약
1650억 달러 뭐 그러던데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TSMC의 투자를 이게 끌어들이고 요청을 하고, 대신에 뭐 반도체 관세 이제 좀 약간 면제 뭐 이런 혜택을 준 것처럼 관세 면제 받고 싶으면은 한국의 기업들도 TSMC만큼 더 이게 투자를 해라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한국 기업들의 셈법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렇게 관세 무관세 0% 무관세 협상을 또 발표가 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입니다. 네, 방글라데시와 관세 협상을 해서 무관세 협상을 타결을 지었는데, 이 방글라데시는 왜 이렇게 또 영향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미국에서 파는 옷들의 굉장한 부분이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져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방글라데시 이제 그쪽에 나라들에서 많은 옷이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그래서 이제 약간 특히나 이제 저가 의류들 많이 있잖아요. 뭐 패스트 패션, 저가 의류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가 의류 생산국인 방글라데시산 의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0%로 그래서 뭔가 좀 서민들에게 옷값도 좀 낮춰주고 뭐 이런 정책들, 또 관세를 가지고 조금 다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얘기 아까 IT 기업,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반도체도 수입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또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미국의 IT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구글이 현재 100년 만기 채권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이거 상당히 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100년 뒤면은 2126년인데 100년 뒤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먼 미래죠. 요즘에는 진짜 뭐 1년 1년이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100년 뒤 2126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뭐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구글이,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빌려서 100년 뒤에 갚겠다는 건데, 놀라운 것이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와 XAI가 이제 합병을 했죠. 근데 또 엄청난 한국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서 반도체를 구입한다라고 하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주요 IT,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근데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소위 이제 AI B2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약 1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 한국 돈으로 22조 원. 영국에서는 100년 만기 초장기채까지 검토 중이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찍는 거는 닷컴 버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의 XAI도 그렇고, 오라클, 아마존 할 거 없이 올해 들어서 빅테크들이 빌린 돈만 무려 4천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약 58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정도까지 할 일인가라는 우려가 좀 상상이 안 되는, 현금 많기로 소문난 구글, 아마존이 지금 이렇게까지 100년 만기 빚까지 내면서 투자를 한다? 왜 이렇게까지 투자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우선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AI 학습용 엔비디아 칩 GPU죠. 하나가 뭐 수천만 원인데 이거를 수만 개씩 사야지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기를 엄청나게 먹으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또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뭐 그 서버룸 하나 짓듯이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GPU 칩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일상화가 되면서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뭐 정리를 하면서 뭐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고 오픈 AI의 챗 GPT를 쓰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AI가 많이 들어와서 막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투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AI를 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데이터 센터를 더 지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공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막 하나에 수천만 원이 되는 그런 엔비디아의 칩을 막 수만 개씩 사서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가동시키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세워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만으로는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미래 AI 시대를 담보로 해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AI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뒤처진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점 효과를 뺏기지 않기 위한 그런 절박함이 지금 이런 주요 AI 기업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거죠. 구글 같은 기업이 100년 만기채를 당겨가지고 엄청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뭘 믿고 그 정도까지 하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AI 시대가 AI 혁명, AI 시대가 확실하게 온다라는 것을 이 IT 기업들은 뭐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AI 시대에 우리는 100년 동안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산업을 선점해서 성장해 갈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자신감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뭐 빚을 당겨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투자자들이 또 줄을 서고 있거든요. 뭐 그 말은 투자자들도 이 AI가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100년을 이끌어갈 혁명으로 인정을 했다라고도, 뭐 그 산업혁명, 전기의 뭐 발명, 뭐 인터넷 혁명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갈 그런 인프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우려가 있죠. 네. 과잉 투자, 이제 소위 AI 거품입니다. 이렇게까지 뭐 100년 빚까지 져가면서 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과잉 투자가 아닐까. 네. 닷컴 버블 때 광 케이블 너무 많이 깔아놓고 줄도산했던 그런 악몽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뭐 계속해서 사실 과잉 투자, 그리고 뭐 AI 버블, 그 다음에 주요 IT, AI 기업들의 치킨 게임이 이게 뭐 선점이 아니라 누가 먼저 망하냐라는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판단은 과잉 투자 위험보다는 뒤처지는 게 더 무섭다. 투자를 안 해서 도태될 앞으로의 100년이 더 크다. 100년의 위험이 더 크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참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뭐 구글 같은, 뭐 아마존, 그리고 일론 머스크, 오라클 뭐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뭐 빚을 내가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100년 채권을 찍는 시대가 됐다.
뭐 AI 혁명이라는 게 과연 뭐길래 앞으로의 100년이 어떻게 변할 예정이길래 지금 이 주요 기업들이 이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막대한 B2가 결국에 시장을 선점하면서 황금알을 100년 동안 낳는 그런 거위가 될지, 아니면은 제2의 닷컴 버블이 재현될 것인지, 어쩌면은 뭐 역사상 가장 비싼 대기업들의 도박을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그 목소리가 다시 찾아옵니다. 국민 발라더 변진섭 콘서트 희망사 달라스 찰스 W 아이즈만 센터에서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희망사항 등 불후의 명곡들과 함께 추억과 감동이 가득한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티켓 예매는 아이즈만센터.com에서 티켓 가격은 80불에서 250불까지. 자세한 문의는 714-340-6756 혹은 972-241-4524로 연락주세요. 변진섭과 함께하는 감동의 시간, 지금 바로 티켓을 확보하세요. 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미네소타주에서는 조금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강력한 이민 단속이 이어지면서 좀 타격을 입는 업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인들 입장에서는 LA의 그 의류 도매 시장,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자바 시장이라고 하는 LA 패션 디스트릭, 뭐 한인 이민 역사의 젖줄과 같았던 그런 곳이죠. LA라는 한인 타운 자체가 그 자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인근에 또 코리아 타운이 형성이 되고, 뭐 이제 그랬고요. 뭐 달라스를 포함해서 많은 다른 지역들의 한인 사회가 한때 뭐 그쪽에서 오는 그런 뭐 의류나 액세서리 뭐 그런 것들 도매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도매업 또는 플리마켓 도매업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상당히 또 각 지역의 한인 사회들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자바 시장은 그냥 문 닫게 생겼답니다. 그냥 패션 디스트릭 자체가 사라질 위기다. 네. 많은 그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제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냥 아예 그 방문을 하지 않고 뭐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완전히 산업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뭐 그런 것을 현재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곳이 뭐 텍사스 지역을 뭐 포함해서 건설업계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이민자들이라든지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 연방 이민 단속국의 단속이 워낙에 심해지고 현장 근로자들이 체포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텍사스 지역, 뭐 텍사스 남부 지역 인근의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건설 현장 뭐 노동자 이민자 비율이 특히 높은 곳인데, 뭐 그런 곳들은 일을 나오질 않아서 건설 지금 공사 진행이 좀 지연이 된다든지 아예 건설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반년 동안 공사가 멈추는 바람에 콘크리트 사용량이 60%가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사용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것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제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이민 단속 등의 영향으로 일할 사람들이 나오질 않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뭐 그것 때문에 뭐 투자에 문제가 생기고 공사 지연 공사 지연되면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파산보 뭐 관련 회사들이 파산보 뭐 그 파산
이렇게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건설업계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그 이민 단속을 통해서 40만 명이 체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강력 범죄자, 뭐 살인이라든지 성폭력 같은 강력 범죄자는 14%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정부가 중범죄자 위주로 기존에 추방이 됐어야 되는데 추방되는 게 이제 처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중범자들 위주로 한마디로 이제 정해서 타겟을 정해 놓고 그렇게 단속하고 체포해서 추방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민 단속이 시작이 됐지만 실제로 1년 동안 광범위한 이민 단속이 진행되면서 무려 40만 명이 체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강력 범죄자는 14%에 불과했다. 40%는 뭐 이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그냥 단순 이민 관련 뭐 그냥 체류 위반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경우가 40%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범죄자가 아니라 물론 이제 이민법 위반도 이민법 위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뭐 형사법 위반하고는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이민법 위반하고 형사법 위반은 다른 얘기인데 뭐 이런 범죄 전력이 없는 그러니까 단순한 체류 위반이라든지 뭐 그런 불법 체류자가 40%에 달했다. 심지어는 그 중에는 합법 체류자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무차별로 너무 잡아들이고 있다라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일부 미국에서 산업 현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죠. 최근에 미국에서 10대들이 워크아웃이라는 그런 좀 운동을 벌이고 있어서 그것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 LA에서만 무려 1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이렇게 거리로 뛰쳐 나왔습니다. 뭐 위스콘신, 뉴욕, 플로리다, 콜로라도까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또 청소년들은 소셜 미디어로 막 이렇게 퍼지잖아요. 소셜 미디어로 워크아웃이라는 그게 막 퍼지면서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뭐 고등학생 뭐 요즘에는 중학생까지 뭐 수업을 거부하고 이렇게 뭐 거리로 뛰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이제 아이들이 뭐 얼마 전에 미네소타 지역에서 학교 앞에서 5살짜리 어린이가 이제 뭐 체포 구금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 앞에서 친구가 뭐 이렇게 체포되는 뭐 그런 사례를 뭐 이제 그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뭐 그런 뉴스를 뭐 접한다든지 또는 부모님과 함께 홈디포에 갔다가 뭐 아버지가 체포되는 뭐 그런 친구가 있다든지 부모님과 마트에 갔다가 또는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부모가 체포되고 없다든지 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다든지 또는 그런 뉴스들을 학생들이 접하면서 이제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 워크아웃이라는 소셜 미디어 운동으로 번지고 실제로 그거를 행동에 옮기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거 상당히 좀 소셜 미디어를 타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학교는 당연히 뭐 학생들에게 징계를 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뭐 콜로라도의 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의 절반이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에 참석하는 뭐 그런 사례까지 발생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뭐 몇몇 뭐 학생들만 참여하는 그게 아니라 막 이게 소셜 미디어 번지기 시작하면 뭐 요즘에는 뭐 순식간이잖아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미디어 영향도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소셜 미디어 영향도 있을 테고 뭐 이런 것들이 번지면서 요즘에 10대들이 단속 아이스 아웃 뭐 이렇게 반속에 반대하면서 워크아웃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뭐 정부가 조금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력한 이민 단속 때문에 뭐 이민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산업들이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